과제물을 그릴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 하면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둘로 나누세요. 이렇게 캐드 한 조각, 그 다음에 과제물 한 조각, 이렇게요. 그러면 좀 크게 보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얘도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선택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면 요 파란색 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란 뜻이에요. 이 그립에는 명령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명령어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어를 쓰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선택부터 하고, 그러니까 명령어 쓰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수행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 먼저 해요. 선택하고 그립을 눌러서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립이 떴다는 얘기는 일단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 그립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그립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건 ESC 키를 한번 누르면 그립 상태에서 빠져나가요. 선택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3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5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말이 5개지 실제로는 3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씩 선택할 수 있어요. 커서로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선을 대충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눌러보세요. 하나씩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2번째 방법입니다. 2번째 방법은 뭐냐면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아무 데도 없는 빈 공간을 클릭하고, 클릭이에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입니다. 드래그는 뭐예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클릭은요, 한번 눌렀다 떼는 거죠.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와 왼쪽으로 이동할 때 사각형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빈 공간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세요. 눌렀다 떼란 얘기죠.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건 드래그고 제가 원하는 건 클릭하고 버튼을 눌렀다 떼란 얘기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동하란 얘기예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리 습관적으로 드래그를 습관적으로 써요. 드래그가 아니고 눌렀다 떼세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눌렀다 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그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서로 다른 사각형이 2개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파란색 사각형이 나오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초록색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파란색 사각형이 포함 선택이고요. 초록색 사각형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포함 선택, 걸침 선택, 크로스 셀렉션, 윈도우 셀렉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윈도우 셀렉션, 포함 선택, 크로스 셀렉션, 걸침 선택, 이렇게요. 드래그 역시 똑같아요. 드래그 역시 빈 공간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건 걸침 선택,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포함 선택,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처음에 왼쪽으로 갈 거,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걸침 선택.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포함 선택, 왼쪽으로 가면 걸침 선택. 드래그가 결코 편하지 않아요. 클릭이 훨씬 더 편합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도 돼요. 지금 오른쪽으로 갔는데 포함 선택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드래그하면서 오른쪽으로 먼저 갔죠. 네. 드래그하면서 왼쪽으로 가야 걸침 선택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포함 선택이라는 것은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간 것만 선택합니다. 자, 보시죠. 지금 세로선 두 개가 걸쳐져 있죠. 얘는 선택 못해요. 수평선 하나만 들어가 있죠. 자, 클릭. 하나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요. 사각형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죠. 네, 전부 다 선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세요. 이때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빈 공간을 클릭 후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면 걸침 선택이라고 했어요. 이 걸침 선택은 포함 선택을 포함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포함 선택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세로선 두 개는 걸쳐져 있고 가로선 한 개는 포함되어져 있죠. 이걸 다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다 같이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걸침 선택입니다. 크로스 셀렉션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써야 될 건 바로 이 크로스 셀렉션과 윈도우 셀렉션입니다. 그러니까 드래그에서 하는 걸침 선택과 포함 선택도 있는데 드래그는 잘 쓰지 마세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언제 쓰냐면 포함 선택을 쓸 때, 드래그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내가 선택하고자 할 때 그때는 잠깐 써요. 근데 대다수는 클릭해서 사용합니다. 클릭해서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을 해요. 자, 하나 더 할까요? 컨트롤 A, 전체 선택이요. 화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선택하고 싶어요. 컨트롤 A. 자,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과제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 과제물인데 길이를 보시죠. 여기 190이네요. 130이네요. 근데 여긴 표시 안 돼 있죠. 이건 190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가요? 10mm 줄었죠. 그럼 여기는 몇 mm가 줄을까? 여기는 얼마일까요? 180이 되는 거죠. 맞아요. 180입니다. 그럼 여기는 1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치수가 1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설명드렸듯이 상대 좌표는 결국은 길이 값입니다. 길이에요,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좌표로 바꾸는 거죠. 길이를 좌표로 바꾸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절대좌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전부 절대좌표예요. 자, 라인 시작점 40,45. 그냥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골뱅이 길이가 190이네요. 콤마 0. 골뱅이 0, 130. 골뱅이 마이너스 190, 0.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지금부터 10mm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120이네요.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자, 골뱅이 180, 0. 골뱅이 0, 110. 골뱅이 마이너스 170, 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골뱅이
160,0 골뱅이 0,90 골뱅이 마이너스 150,0 자,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0 골뱅이 0,70 골뱅이 마이너스 130,0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0 골뱅이 0,50 그리고 다시요. 얼마였죠? 네, 120이네요. 골뱅이 120,0 네, 다시 아이고 막 지워지네.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0 골뱅이 0,50 골뱅이 마이너스 110,0 골뱅이 0, 마이너스 40 골뱅이 100,0 골뱅이 0, 30 골뱅이 마이너스 9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80,0 골뱅이 0, 10 골뱅이 마이너스 70,0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암기력이 좋아서 앞에 있던 숫자를 계속 외웠을까요? 아니요. 커맨드 라인을 본 겁니다. 커맨드 라인이 세 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값이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 커맨드 라인 계속 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값이 이상하게 들어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커맨드 라인을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들은 커맨드 라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캐드가 우리하고 소통하는 데는 어디예요? 커맨드 라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틀려도 당황하지 마시고 커맨드 라인 돌려보세요.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커서 대고 스크롤을 돌려보세요. 그럼 스크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F2키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다시 F2 누르면 사라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이걸 열받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짜증나게 쉽게 하는 방법. 자, 그게 뭐냐면 얘예요. 얘를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누구냐면 얘예요. 폴라 트래킹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으면 체크된 거고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떤가요? 파랗게 되어 있나요? 회색으로 되어 있나요?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파랗게 바뀔 겁니다. 한번 누르면 회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뀔 거예요. 이걸 파란색으로 해서 켜놓으면 됩니다. 이게 원래 그 극좌표에서 쓰는 겁니다. 상대 극좌표. 다음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해야 될 좌표에서 쓰는 건데 얘를 미리 좀 당겨서 써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오른편에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떠요. 이거 90도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폴라가 좌표란 뜻이에요. 트래킹은 추적하다란 뜻입니다. 좌표 추적기란 뜻이에요. 90도에다가 체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체크가 돼요. 0도가 되면 추적선이 나타나요. 90도가 되면 이렇게 추적선이 나타납니다. 180도가 되면 추적선이 나타나요. 270도가 돼도 이렇게 추적선이 나타납니다. 90도 단위로 추적선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게 없으면 이 폴라 트래킹이 꺼져 있으면 얘가 정확하게 수평선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정확한 수평선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폴라 추적기, 극좌표 추적기를 체크해서 이렇게 추적선을 띄워놓으면 CAD가 잡아줘요. 커서가 약간 틀어져 있어도 CAD가 정확하게 방위를 맞춰줍니다. 정확한 수평선과 수직선을 맞춰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얘를 켜놓고 써요. 자, 이때 이렇게 추적선을 맞춰놓고 선의 길이를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선의 길이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 190이네요. 그리고 엔터.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좌표 안 썼는데 그려진단 말이죠.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미를 알고 쓰셔야 돼요. 커서의 방향으로 혹은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란 뜻입니다. 좌표를 쓰지 않고 선의 길이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점에서 저기 있는 저 커서를 통과하면서 선의 길이가 200인 선을 그리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커서를 통과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란 뜻입니다. 커서를 통과하는 선. 선의 길이만 입력하면 커서를 통과하는 선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50mm. 어떻게 돼요? 가다 말죠. 그죠? 커서의 방향으로 란 뜻입니다. 커서의 방향으로 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자, 커서는 여기 있어요. 그죠? 커서는 여기 있어요. 근데 제가 50이라고 썼습니다. 선이 더 짧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다 마는 거죠. 커서의 방향으로 혹은 커서를 통과하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서 입력된 길이만큼 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시죠. 시작점 40,45 엔터. 자, 영도 방향으로 190, 수직 방향으로 130, 수평 방향으로 190, 수직 방향으로 120. 자, 여기는 180, 여기는 110, 여기는 170, 여기는 100, 여기는 160, 여기는 90. 플러스 마이너스 있나요? 없죠. 무조건 선의 길이를 넣는 겁니다. 150, 80.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 아래 걸 한번 해볼 건데요. 덧셈 뺄셈이 조금 필요해요. 보시면 절대좌표 20에 22에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7mm입니다. 그러면 요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27,27입니다. 7mm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에 7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점은 34에 34가 되겠군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7mm씩 더 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54예요. 요만큼의 길이가 54예요. 그러면 여기 이 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3. 네. 이 57에서 14를 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43이 되는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각형마다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맨 바깥쪽부터 한 번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걸 상대좌표로 그릴 겁니다. 상대좌표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 20,27 골뱅이 57,0 골뱅이 0,122 골뱅이 마이너스 57,0 골뱅이 0, 마이너스 57 아이고 골뱅이 0, 마이너스 57 골뱅이 122,0 골뱅이 0,57 골뱅이 마이너스 57,0 골뱅이 0, 마이너스 122 골뱅이 57,0 골뱅이 0,57 골뱅이 마이너스 122,0 마지막은 클로즈.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건 얼마나 줄어들어요? 첫 번째 치수에서 각각 14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인 27,27 57에서 14를 빼면 43이 되는군요. 골뱅이 43,0 골뱅이 0,108 아이고 0,108 골뱅이 마이너스 43,0 아이고 잘못 찍었네. 마이너스 43,0 골뱅이 0, 마이너스 43 골뱅이 108,0 골뱅이 0, 43 골뱅이 마이너스 43,0 골뱅이 0, 마이너스 108 골뱅이 43,0 골뱅이 0, 43 골뱅이 마이너스 108,0 마지막은 클로즈.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선을 4개를 그려나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 과제물은 절대좌표를 다 써야 돼요. 절대좌표를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과제물입니다. 자, 라인 20,20 자, 골뱅이 80,0 골뱅이 0,200 골뱅이 마이너스 80,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자, 골뱅이 200,0 골뱅이 0,80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80,0 그 다음 0, 마이너스 200 골뱅이 80,0 골뱅이 0,80 골뱅이 마이너스 200,0 그 다음에 클로즈 하는 게 아니고 골뱅이 0, 마이너스 80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이 가야 되잖아요. 네, 이 점의 위치는 이 점과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X로 200 떨어져 있고 Y로 200 떨어져 있죠. 플러스 방향이고 플러스 방향입니다.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골뱅이 200, 200 이렇게 XY 두 개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사선으로 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종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200, 그러니까 20이란 뜻이고 여기가 200이에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일까요? 220, 20이 되는 거죠. 네, 라인 절대좌표 220, 20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자, 마이너스 200, 플러스 200. 그 다음
여기 요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근데 이 사각형의 크기가 안 나와 있는데 보시면 20이고 여긴 40이에요. 요만큼 얼마 떨어져 있어요? 20mm 떨어져 있고 여기도 20mm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40을 빼버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선의 길이는 4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라인 40,40 골뱅이 40,0 골뱅이 0,40 골뱅이 마이너스 40,0 그 다음 클로즈. 자, 다시요. 요 점이 얼마냐면 140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20이 더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인 160,20 아이고 20이란다. 라인 160,40 골뱅이 40,0 골뱅이 0,40 골뱅이 마이너스 40,0 클로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자 120에 160에 20을 더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120에 40, 160이 되네요. 라인 자 20, 160 아니다 40, 구나 40, 160 40, 0 그 다음에 0,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 0 마지막으로 클로즈.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전부 다 좌표를 찾아서 하시면 되겠고, 자, 이 과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제물은 절대 좌표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편하신 대로 클릭하시고 골뱅이 180, 0 골뱅이 0,20 골뱅이 지금 요 선의 길이가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얘는 나와 있죠. 그러면 180에서 120을 빼면 60mm가 남는 거죠. 네, 여기 30, 여기 3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30, 0 골뱅이 0,50 골뱅이 마이너스 10, 0 자, 이번에도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죠. 마이너스 40에 마이너스 40 골뱅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 0 골뱅이 0, 플러스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네, 마이너스 40, 플러스 40 네, 마이너스 10, 0 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0 마지막으로 클로즈. 그러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좌표는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상대 극좌표를 쓸 겁니다. 아까 맛보기를 봤어요. 아까 맛보기를 잠깐 봤습니다. 폴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잠깐 했어요. 상대 극좌표라는 건 뭐냐면 거리와 방향을 가지고 입력하는 걸 말합니다. 거리와 방향입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골뱅이 쓰고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어딨냐면 쉼표예요. 여러분들 키보드 한번 보세요. 쉼표에 보면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기호가 있죠. 시프트 쉼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나서 방향을 쓰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쓰는 겁니다. 근데 방향을 동서남북 그러면 안 되고 각도기를 쓰는 겁니다. 각도 0도, 45도, 60도 이렇게 각도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간혹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세요. 골뱅이 방향
왼쪽이 더 크다. 거리. 창의적인 생각이죠.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CAD를 설명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거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길 가다가 물어봅니다. 시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택시 타면 되겠죠. 근데 가깝다라는 가정하에 한두 블록 정도 걸어가면 된다는 가정하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나라 말이면 이쪽으로 한 200m만 걸어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뭐가 먼저 나와요? 이쪽으로 방향이 먼저 나와요. 저쪽으로 방향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두 블록만 걸어가세요. 혹은 200m만 걸어가세요. 그 다음에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리가 먼저 나오죠.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방향. 미국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200m만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미국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영어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그 생각이 영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은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상하네. 한국어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CAD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어요.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CAD를 잘하려면 걔네들이 원하는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CAD가 원하는 걸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등호가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이 부등호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아까 봤어요. 쉼표랑 같은 키죠. 여러분들이 CAD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좌표를 쓸 때 다른 키를 이용해서 쓰게 할까요? 아니면 같은 키를 이용해서 쓰게 할까요? 같은 키를 이용해서 좌표를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용자로 하여금 편리성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같은 키를 쓴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같은 키를 쓰는 이유는 사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키를 쓴 거예요. 쉼표 혹은 쉬프트 쉼표.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각도계 들고 다니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반원으로 되어 있는 각도계.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중심점이 여기 있고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맞나요? 그래서 중심점하고 0도 딱 일치한 다음에 각도를 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쟀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하고 동일한 추억이 있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CAD에서 저 0도가 안 바뀝니다. 원점은 바뀌어요. 중심점은 계속 바뀝니다. 중심점은 현재 위치로 계속 바뀌어요. 중심점은 바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0도가 안 바뀝니다. 0도는 고정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때는 0도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했잖아요. 근데 CAD는 0도가 고정입니다. 0도는 고정이에요. 시계의 3시 방향이 0도입니다. 이건 고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 십자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0도입니다. 열 십자를 그리게 되면 수평 방향이 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180도가 되겠군요. 여기는 270도. 자, 0도이면서 360도도 되겠군요. 자, 이해되셨나요? 방향에 대해서. 네, 저 방향은 안 바뀌어요. 저 방향은 아예 딱 고정입니다. 픽스예요. 뭐가 바뀌어요?
원점이 바뀌는 겁니다. 원점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서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상대 극좌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각형이 몇 도 몇 도 몇 도인가요? 0도, 90도, 180도, 270도 맞나요? 자, 보시죠.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제가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맞나요? 네. 다시 볼까요? 여기가 원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들어가죠. 여기가 0도. 그 다음에 여기에 열십자를 그리면 여기가 0도, 여기는 90도. 다시 여기에다 열십자를 그리면 여긴 0도, 여긴 90도, 여긴 180도. 자, 다시 여기다 열십자를 그리면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맞습니까? 네, 이건 뭐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것들이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자, 한번 제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인 시작점은 아무데나 좋습니다. 자, 골뱅이 선의 길이 100mm. 그 다음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방향으로. 그럼 수평 방향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여기가 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네. 골뱅이 선의 길이 100mm. 그 다음 90도 방향. 0도, 180도. 골뱅이 100만큼 180도. 자,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맞습니까? 네. 골뱅이 100만큼 270도. 자, 금방 그려지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제가 좌표를 이렇게 펼쳐놔 봤습니다. 0도,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 얘는 30도 간격으로 적어 놓은 거죠. 그죠? 보시면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CW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럭와이즈, 카운터 클럭와이즈.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 그럼 CCW는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 다시 말하면 상대 극좌표에서 CCW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이고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33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210도, 240도, 270도 이렇게 안 쓰고 0도 아니 마이너스 90도 혹은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여기 보시면 330도잖아요. 이거 그냥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인 100만큼 0도, 10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270도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가 270도 방향이지만 이렇게 돌아가야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마이너스 90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 수학 정의. 수학 시간에 우리가 했던 정의를 좀 기억해 볼까 합니다. 자, 평행선 무슨 뜻인가요? 두 개의 나란한 선이죠. 그죠? 이렇게 교차하지 않는 두 개의 나란한 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찻길이 평행선이라고 했죠. 그죠? 기찻길이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는 거죠. 기찻길은 평행선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수직선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선, 수직선. 서로 선이 수직이 되는 방향 혹은 수직이 되는 선. 그래서 수선의 방향 혹은 수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선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요? 수직선. 수선의 방향 그러면 수직 방향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거 다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어떻게 재요? 수선의 방향으로 재야 됩니다. 수직선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건 여기까지는 뭐 별 어려움 없어요. 자요, 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엇갈린 선이 있습니다. 이때 마주보는 각은 등각입니다. 즉 각도가 똑같습니다 라고 수학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기억이 없어요. 외우세요. 명제를 저도 증명은 못해요. 그러나 결과만 우린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서로 엇갈린 두 개의 선에 마주보는 각, 이 각과 이 각은 등각, 같은 각입니다. 이게 맞꼭지각입니다. 꼭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주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동위각. 나란한 평행선을 2등분하는 선. 여기 평행선이 있죠, 이렇게. 이 평행선을 2등분했습니다. 이때 동위각. 무슨 뜻이냐면 이건 같을 동자를 쓴 거예요. 즉 위상이 같은, 위치가 같은이란 뜻이에요. 위상이 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가 같은 거죠. 수평선이다 보니까 위상이 같아 버린 거죠. 위치가 같게 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위치가 같은 각은 등각입니다. 같은 각도입니다 라고 역시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걸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를 쓰고 위상이란 뜻의 위를 쓴 겁니다. 위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각도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엇각입니다. 똑같이 동위각처럼 수평선을 2등분했을 때 엇갈린 각, Z자 모양으로 서로 각도가 엇갈려 있는 각은 등각입니다.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이 두 개의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각도를 증명하고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이걸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엇각, 동위각, 그 다음에 맞꼭지각. 그렇다면 자 보시죠. 요각과 요각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등각이네요. 이 각과 이 각이 또 어떻게 돼요? 마주보고 있죠. 등각이네요. 제가 이렇게 X 표시한 이 각은 어때요? 동위각이죠. 등각이네요. 자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도 서로 어떻게 돼요? 등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평선을 2등분했을 때 나오는 이렇게 네 개의 각도는
등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각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우리 정식각형까지 그릴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 대략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각도는 0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가 0도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는 몇 도일까요? 여기는 몇 도일까요? 정삼각형의 내각은 60도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서 알아요. 맞나요? 그죠? 정삼각형의 내각은 60도입니다. 여기가 60도인 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잖아요. 몇 도일까요? 네, 120도예요. 어떻게 120도가 나온 거죠? 맞아요. 수평선은 몇 도? 180도죠? 네, 180도에서 60을 빼니까 120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 120도예요. 각도 나왔네요. 자, 선의 길이는 100이고 각도는 120도고. 자, 이번엔 선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가 0도입니다.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각도 알아요. 60도죠. 정삼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다라고 배웠어요. 여기 몇 도죠? 60도. 어떻게 60도가 된 거죠? 여기가 60도죠. 엇각에 의해서 60도가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 바퀴는 360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60을 두 번 빼죠. 120도를 빼니까 몇 도예요? 240도가 되는 거죠. 또는 마이너스 120 해도 되겠군요. 자, 제가 세 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골뱅이 100만큼 240도 방향.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방향. 맞나요? 마지막으로 클로즈. 각도 계산 왜 해요? 마지막으로 그냥 클로즈 하시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오각형의 내각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아니, 몰라요. 그죠? 삼각형, 사각형은 알아요. 삼각형, 사각형은 많이 쓰니까 알아요. 근데 정오각형은요?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저기에 108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왜 108도가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108도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정다각형은 360도로 나누면 된답니다. 360도 나누기 5.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각도가 나옵니다. 360 나누기 3 하니까 몇 도가 나와요? 120도 나오죠? 네. 180도에서 120 빼니까 나머지 내각이 나오는 겁니다. 사각형 어떻게 돼요? 360 나누기 4 하면 90도가 나오는 거죠. 180도에서 90을 빼니 내각이 90도가 되는 겁니다. 360 나누기 5 하니까 72가 됩니다. 180도에서 72를 뺀 나머지가 내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가르친 분이 있는데 저보다 연세도 조금 있고 그 샤대를 나오셨어요. 어딘지 이해되시나요? 그 대학교 문에 이렇게 샤자로 써 있는 데 있죠. 그것도 이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캐드 배우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배웠구나 그러고 넘어가고 있어요. 72도입니다. 첫 번째는 수평선이니까 그냥 0도 쓰시면 돼요. 여기가 72도입니다. 이건 360도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로 나누면 나와요. 그 다음에 180도에서 이제 빼면 내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요. 수평선을 긋는 이유는 0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72도니까 여기가 몇 도가 돼요? 72도가 됩니다. 맞나요? 수평선, 0도 방향이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Z자 모양의 엇각에 의해서 72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다각형의 내각은 다 똑같아요. 여기가 몇 도예요? 108도예요. 그럼 108에서 72를 빼면 나머지 각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36도. 다시 말하면 180에서 36을 빼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144도라는 각도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많이 어려워요. 다시 볼까요? 수평선을 먼저 그어야 돼요. 수평선을 긋는 이유는 여기가 0도인 거죠. 맞습니까? 0도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0도의 방향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 0도의 방향은 항상 수평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Z자 모양의 엇각에 의해서 72도 엇각에 의해서 72도를 확인할 수 있고 내각은 108도입니다. 자, 제가 계산기를 띄워봤는데요. 자, 108에서 72를 빼면 얼마가 나와요? 36도가 나오죠? 네, 다시. 그러면 우리는 이 수평선에서 36도를 확보한 거잖아요. 네. 다시 180에서 36을 빼니까 몇 도가 나와요? 144도가 나오더라. 자, 다시 봅니다. 자요. 똑같이 수평선을 긋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도예요. 자, 근데 여기가 36도니까 여기도 36도죠. 엇각이죠. 그 다음 내각 108도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360도에서 빼기 108 빼기 36 얼마가 나와요? 216도네요. 216도 맞습니까? 네, 이렇게 216도 또는 108 더하기 36 마이너스 144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가 0도죠. 이렇게 216도, 이렇게 144도. 맞나요? 네.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그 다음 여기가 0도, 여기도 0도, 여기 36도, 여기 36도. 자, 그럼 여기가 72도라는 건 확인됐죠? 그러니까 360도에서 빼기 72, 288도 맞나요? 네, 그냥 마이너스 72도 하셔도 돼요. 이 아래에 정답을 적어놨어요. 이 아래 정답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세요. 자,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72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144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216도 방향,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44도 방향. 자, 골뱅이 100만큼 288도 방향,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72도 방향. 언두 클로즈.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정다각형의 경우 각도를 더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몇 각형으로 갈까요? 360 나누기 9 40도네요. 자, 라인 100만큼 0도 100만큼 40도 100만큼 다시 40을 더합니다. 80도 100만큼 아이고 다시 40을 더합니다. 그러면 120도 100만큼 다시 40을 더합니다. 160도 100만큼 다시 40을 더합니다. 200도 다시 40을 더합니다. 240도 100만큼 다시 40을 더합니다. 280도 다시 마지막은 클로즈. 이해되시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기억이 없어요, 저도. 아까 얘기했던 그 샤데를 나온 분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배웠다는데 기억이 없어요. 앞에 각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쓰는 기능은 단순해요. 선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원을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원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서클이라고 하고 단축키는 C입니다. 여기 원을 그리는 옵션들이 이만큼 있어요.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자, 원을 그릴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요. 자,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죠. 이건 라디어스, 즉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네, 원에는 반드시 저 R자나 그 위에 있는 이상한 기호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그냥 R50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 5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생긴 기호 있죠? 이렇게 생긴 기호를 파이라고 읽습니다. 네, 파이라고 읽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름 50mm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은 지름이 있고 반지름이 있습니다. 그죠? 지름은 어떻게 돼요? 원의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를 지름이라고 하는 거고 반지름은 어디예요? 중심에서 제일 끝까지를 반지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R50이라고 하는 건 라디어스 반지름을 의미하고 파이 50 이건 다이아메타 지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센터 포인트 중심 위치 포 서클 원의 중심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좌표로 써도 좋고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마우스로 제가 이렇게 꾹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다시 물어보네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 값을 입력해 주세요. 자, 반지름 50 엔터. 자,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반지름이 50인 원입니다. 서클 엔터. 중심 위치는 마우스로 적당히 클릭. 그리고 반지름 50을 입력하고 엔터. 다시 서클. 그랬더니 중심점 클릭합니다. 바로 여기. 다이아메타 보이시나요? 지름입니다. 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메타를 클릭 후 지름값을 5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은 지름이 50인 원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반지름이 50인 원이 되겠죠. 반지름 50이란 얘기는 지름이 100mm란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원을 그리는 방식이 중심, 반지름, 지금 한 거죠? 중심, 지름, 그 다음에 3P, 즉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이요. 그 다음에 2P, 두 점을 통과하는 원. 그 다음에 TTR, 이거 접점, 반지름. 그 다음에 탄젠트, 얘는 접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면에 중심 반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중심 반지름으로, 도면에 중심 지름으로 나와 있으면 중심 지름으로, 도면에 두 점을 접하는 원이면 두 점을 접하도록, 세 점을 접하는 원이면 세 점을 접하도록, 그러니까 도면에 조건을 보고 여기에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대입시켜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어요. 공간상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수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물론 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자, 보세요. 제가 3P를 할 건데 라인, 이건 아직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에 저 꼭지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꼭지점이 3개잖아요. 이럴 때 3P가 들어가는 겁니다. 서클 3P. 그러면 첫 번째 점을 물어봐요. 첫 번째 점이 여기 꼭지점이고 두 번째 점도 여기 꼭지점입니다. 어떤가요? 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양 꼭지점을, 세 개의 꼭지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졌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3포인트, 그 다음 한 번 클릭, 두 번 클릭, 그 다음 세 번 클릭,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에 비해서 2포인트가 있습니다. 2포인트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근데 조건이 3P에 어긋나고 있죠. 그죠? 3포인트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3포인트에서 조건을 뭐라고 했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두 점이 원의 지름일 때가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수학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서클 2포인트, 그리고 첫 번째 점, 그리고 두 번째 점. 그러면 저 두 점이 원의 지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이럴 때 원이 딱 하나 나와요. 2포인트 두 점을 입력해서 원을 그리는 조건이 이거 딱 하나예요. 원의 지름일 때. 이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클, 2포인트, 그리고 점 2개 이렇게 클릭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서클에 TT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줄여서 TTR이라고 합니다. 탄젠트, 라디어스란 뜻입니다. 탄젠트가 무슨 뜻이냐면 접점이란 뜻입니다. 접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접하고 반지름. 그럼 다시 볼까요? 몇 번 접하나요? 두 번 접하고 있죠. 두 개의 물체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 벽면과 저쪽 벽면을 라운드로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TTR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벽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 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면에 접하고 이 면에 접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는 선이죠. 이 선에 접하고 여기 선에 접하고 반지름 값이 R인 1이 되는 거죠. 그게 TTR입니다. 자, 선을 저처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선에 접하고 이 선에 접하고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30인 원. 그러면 선에 접하고 두 번 접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TTR을 쓰는 겁니다. 서클 보시면 여기 TTR이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댑니다. 자, 보세요. 커서가 선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커서가 선으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자, 이때 뭐가 아이콘이 하나 나타났죠. 맞나요? 아이콘 나온 거 맞나요? 네, 저 때 클릭하는 겁니다. 저 아이콘이 접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라고 캐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아이콘이에요. 저 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때 클릭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여기 선이 나오네요. 커서가 다가갑니다. 자요, 아이콘 나왔나요?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커맨드 라인에 반지름을 입력하면 돼요. 30. 위치는요? 캐드가 알아서 찾아줘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자, 서클 TTR. 이번엔 이 선과 이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30. 어떤가요?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뀝니다. TTR 30, TTR 30. 보시면 여긴 다 붙어 있는데 여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연장하면 저게 딱 접합니다. 연장했을 때 선이 모자르지만 연장하면 딱 붙어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익스텐드 배웠어요. 그죠? 자, 아니 익스텐드 안 배웠구나. 이거 선을 연장시켜 보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딱 붙습니다. 딱 접하는 자리예요. 그걸 캐드가 알아서 찾아놓은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만 될까요? 접한다는 건 이렇게 원도 돼요. 서클 TTR 원 접하고 선 접하고 반지름 30. 맞나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원 접하고 선 접하고 반지름 30.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클릭할 때 위치예요. 자, 다시 봅니다. 자, 얘를 잠깐 이 위로 요만큼 이동하고 서클 TTR. 제가 원은 오른쪽, 선은 왼쪽을 클릭했어요. 자, 반지름 20. 어디로 가나요? 왼쪽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원은 왼쪽, 선은 오른쪽. 반지름 20. 어디로 가나요?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두 번째 클릭할 때 위치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오늘 반지름 50짜리 하나, 다시 50짜리 하나, 두 개 그렸습니다. 이 원에도 접할 수 있겠죠. 그죠? 원에 접하고 원에 접하고. 자,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0. 서클 TTR 접하고 150.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서클 TTR. 이렇게도 접할 수 있네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더 있을 텐데 이렇게요. 총 8가지로 접할 수 있네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조그만 원은 50짜리 원입니다. 50짜리 원, 반지름 50짜리 원을 2개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큰 원은 반지름이 150짜리입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총 8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예제는 되게 안 좋은 예제 중에 하나예요. 다만 TTR이라는 명령어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에 생성되는 위치가 다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본 메뉴에 보시면은요, 여기 탄젠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탄젠트가 접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TTR은 접하고 반지름. 다시 말하면 2개의 사물에 접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얘는 어떤가요? 탄젠트죠. 결론은 3군데에 접하는 이란 뜻입니다. 위치는 CAD가 알아서 찾아줘요. 1번 클릭, 2번 클릭, 3번 클릭. 맞나요? 자, 또 봅니다.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선도 있습니다. 자, 접하고 그러면 되는 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접하고 원도 되죠? 근데 원의 경우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접하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